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어떤 양자 기업들이 앞서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아이온큐 2024년 6월 인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가, 실제로 크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양자 기업들 인력 규모나 채용 공고 숫자를 통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누가 앞서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이온큐 인력 동향을 먼저 보면은 6월 초 7월 초 비교를 해보면 335명에서 344명으로 9명이 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도 있긴 한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인력이 더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볼 텐데 일단 핵심 인재, 뭐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뭐 석사, 박사급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 명이 퇴사했고요. 8명이 입사를 해서 7명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뭐 학사 출신이거나 지금 업무 경험이 뭐 10년 언더인 이런 분들, 이제 주니어급들이다라는 거고요. 핵심 인재가 현재 201명으로 이 344명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인력이 많은 회사다. 지금 뭐 양자 스타트업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일단 브레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가 되는 주니어급들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링크드인의 이 커리어 SNS인데 여기에 제가 아이온큐 다녀요라고 입력을 해놓은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인재들 누가 들어왔나 봤더니 아마존, 인텔, 듀크 양자센터 출신 박사님도 있으시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빅테크 출신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퇴사자 일단 패탕 VP 오브 R&D 연구개발 쪽 상무가 퇴사를 했고요. 이분이 이제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인플렉션의 최고 엔지니어링 담당자로 승진해서 가게 됐고, 그래서 이 R&D 자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딘 카스맨 원래 엔지니어링 담당 상무였는데 그분이 전무로 승진을 하면서 R&D 팀까지 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이나 또 애플 출신이라서 굉장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떠나셔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퇴사자는 이제 핵심 인재 그분 한 분이고 입사자들 중에는 또 핵심 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샨 데릭이라는 분은 지금 시애틀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육군 분대장 출신으로 뭐 내무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에서 또 소싱 매니저 구매 조달이 쪽 그리고 지금은 아이온큐에서 이 구매 파트너로 아마 한 차장 부장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셨고 이분은 워싱턴 쪽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캐런 호로비츠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뉴욕의 명문 사립대학인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화학 전공을 하셨고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또 이 컴퓨터 전기전자 쪽 석사학위를 하셨고 인텔에서 5년 넘게 이제 기술적 제품 매니저 엔지니어 이런 걸 하시다가 지금은 아이온큐의 수석 제품 매니저로 이분도 한 차장 부장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게 됐다. 15년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샨 메디언이라는 분 이분 역시 아마존에서 5년 정도 이분은 또 HR 쪽 인사 담당 쪽입니다. 그래서 썬파워 또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이 친환경 태양광 기업인데 여기서도 HR 쪽 하셨고 지금은 아이온큐의 비즈니스 파트너 디렉터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18년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에반 리드 이분이 굉장히 제가 익숙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분이 듀크 양자센터 핵심 인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지아텍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공대입니다. 여기서 물리학 전공을 하시고 듀크 대학교에서 이제 전기전자 또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끝내자마자 아이온큐의 수석 물리학자로 입사를 하셨어요. 맷 알렉산더 이분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보안 엔지니어링 담당 근무를 한 15년 가까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이오 기업에서 근무를 4년 정도 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이제 양자 플랫폼 인프라를 담당하는 수석 매니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18년 정도 경력이 있고 구글 출신이다. 그리고 네이산 아브람스라는 분은 콜롬비아 대학교 박사 출신이신데 콜롬비아 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전기전자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IBM에서 인턴도 하셨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아넬로라는 조그만 기업에서 이제 광학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아이온큐에 오게 되셔서 이 통합 광학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뿐만 아니라 포토닉 인터커넥트 쪽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직을 하셨다. 그리고 데니엘 매츠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한 30년 정도 되시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아이온큐의 수석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실무자급도 많이 뽑는데 이제 실무자들을 관리할 관리자들도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 공부를 하셨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하셨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패탕이 나간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또 이 아이온큐의 허리 부분을 채워줄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거의 20년, 30년 경력이 되는 관리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344명이고 5월 달에 335명이었는데 9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성장률 10%, 1년 30%, 2년 110%로 굉장히 준수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 경쟁사들을 살펴봐야겠죠. 리게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장률이 한번 꺾였었죠. 왜냐면 이전에 설립자 겸 CEO가 나가면서 후임자 없이 나가서 공백이 좀 있었고 새로 오신 CEO가 인력의 30%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인력이 한번 팍 줄었던 게 보입니다. 5월달에 142명이었는데 6월달에 5명 정도 입사를 해서 현재 규모는 147명이고요. 생각보다 좀 작죠. 디웨이브 같은 경우 생각보다 큽니다. 234명이고 5월달 229명 대비 5명이 들어왔다.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리게티는 한번 꺾였다가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아이온큐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 또는 아이온큐보다 더 큰 기업 있죠. 컨티뉴엄, 이제 허니웰이라는 든든한 모회사에 엎여 있고 또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퀀텀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기업인데 5월 429명 대비 7명이 늘었다. 그래서 천천히 늘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436명으로 순수 양자 기업 중에 제일 크고요. 아이온큐가 한 340명 정도 되죠. 그리고 큐에라 지금 최근에 중성원자 쪽에서 두각을 보인 하버드 MIT 스피노프 기업입니다. 그래서 5월달 68명 대비 4명이 들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광자 양자 컴퓨터 쪽 또 잠재적인 메인 기술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나두는 5월달 214명 대비 5명이 들어서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고 사이퀀텀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302명. 이제 굉장히 많은 비밀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이런 되게 볼드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5월달 290명 대비 12명이 늘었어요. 사이퀀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채용 공고 숫자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아이온큐는 현재 채용 공고가 50개 정도 있고요. 이 중에 거의 40개가 시애틀 양컴 제조 공장에서 뽑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나 상품화나 소형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엄이 채용 공고가 57개로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선도 기업은 아이온큐랑 컨티뉴엄 정도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R&D 상무였던 패탕이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의 최고 엔지니어링 담당자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맞는 거고요. 하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여전히 아이온큐에 합류하고 있고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순수 양자 기업들, 이제 IBM 같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컨티뉴엄이 인력 규모만으로는 제일 커요. 436명, 아이온큐가 344, 사이퀀텀이 302, 디웨이브가 234, 자나두가 219, 리게티가 147명, 큐에라가 72명. 근데 새롭게 뽑고 있는 채용 공고 숫자를 보면 컨티뉴엄이 57, 아이온큐가 51, 사이퀀텀이 11, 리게티, 큐에라, 자나두가 7, 디웨이브가 6으로 이 뒤는 많이 뽑고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누가 앞설지 누가 앞서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규모나 채용 공고 숫자를 보면 컨티뉴엄과 아이온큐가 선도 기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한 사이퀀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컨티뉴엄은 아직 비상장이고요. 상장 시기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장을 한번 하려다가 최근에 이제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장을 해도 큰 금액을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 미루고 있죠.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에 여기도 상장을 할 것 같아서 만약에 상장을 하면 여기에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요 3개 기업만 현재 상장이 돼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압도적인 선도 기업은 어디가 될 거냐? 먼저 상업적 우위를 달성해서 실용적인 하드웨어와 사용 사례를 만드는 기업인데 제 생각에는
이 확률이 이제 아이온큐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온큐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많이 드렸습니다.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기업들 인력 규모나 인재 동향 그리고 채용 공고 숫자까지 봤는데, 제가 이거를 매달 하면서 누가 실제로 앞서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앞서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